오늘 양념위키 아까 썸네일에서도 좀 보셨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감한 내용입니다. 네. 간호사가 병원 개업 가능?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오늘은 사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네. 이해가 된다.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집회 시위 장면만 보면 아유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네. 쉽다. 자, 지금 보면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이거 누구겠어 이거는? 그냥 뭐 간호사 협회나 이거 간호사 협회야. 네. 근데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 네. 지금 막 일단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이게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있네.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복지 분야 단체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 일단 구도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단체가 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여지죠. 지금 의사협회도 난리입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아 근데 대한의사협회 의사분들이 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1인 시위 잘 안 하시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럼 간호법이 제정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아무 편견 없이. 네.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네.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간호. 이상 있어 없어? 이거 없지. 없어. 간호사가 간호한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세 번째, 간호 요구자, 아픈 분이죠. 네.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이거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지 이거. 아니 뭐 그냥 건강 증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 뭐 지금 학교에도 보건교사분도 계시고. 그렇죠.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계시고. 양호 선생님 간호사예요. 어. 일단 딱 봤을 때 막 이게 무슨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법안은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권리에 관한 겁니다. 권리.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 뭐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수를 제공할 수 있고 당연히 제공해야지 이거는. 이걸 이 뒤가 핵심입니다. 이걸 읽어주세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노동 시간의 확보. 적정해야 돼. 적정한 날.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 환경과 이게 제일 중요해.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 간호사분들이 일할 시간 줄여주거나 혹은 뭘 더 주거나 월급을 올려주고. 돈을 더 주거나 해야 된다. 네. 여기 일단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처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면 권리를 요구하겠지.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요게 하나입니다. 나쁜 말 하나도 없어 지금. 자, 근데 왜 난린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갑자기 쟁점이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팩트 체크. 간호사의 단독 진료 및 개원 가능. 그러니까 아까 본 규정에서는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아니 이걸 보고 이제 의사협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어디 보자. 이거는 뭐 나가서 병원 개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입니까? 막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자, 일단 간호사의 근무표입니다. 우리 처우 개선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자, 어때요? 근무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야근이라고 하잖아요. 네. 밤 11시부터 새벽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완전 철야 근무거든. 철야 근무. 예. 철야가 이 진한 주황색입니다. 1, 2, 3, 4, 5. 밤은 그냥 밤 11시부터 아침까지 새는 거구나. 참고로 이게 금토일입니다 지금. 금토일 뽀개고 목금토 뽀개고 토일 뽀개고. 아니 근데 기자들도 사실 그 철야 야근을 하잖아요. 기자들은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하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네. 심하긴 심해요. 네. 자, 2분인 근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자,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이것도 문제 있지 사실은. 아니 이게 오후 3시면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자정에 들어가는 거야. 자정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그게 몇 번이냐? 지금 여기 연한 주황색. 하나, 둘, 셋, 넷 있는 게 또 밤 11시 퇴근이야. 데이 몇 시입니까? 아침 7시. 굉장히 일찍 나오죠. 7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데이랑 이분이 연결해서. 이러니 언제 쉽니까? 네. 전체적인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되면 바이오리듬이 다 깨져. 뒤죽박죽 되니까. 그렇죠. 아니 갑자기 철회하다가 갑자기 낮에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러다가 오전 맞아요. 오후 근무하다가 또 갑자기 또 밤새야 되면 몸에 무리가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8시간 중 휴게 시간 1시간, 점심 시간도 우리는 30분도 채 안 된다. 아니 환자들이 누르잖아. 간호사 부르잖아. 양 간호사! 그럼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일단 뛰어가야 되는. 아유 나 지금 죽겠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님이 너무 담배를 많이 태우셔서 그래요. 저희 점심 시간이 야, 뭔 놈이 입원 환자한테 점심 시간을 따지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좀 굉장히 물론 다 많이 저 해본 것 같은 같아. 환자만 있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야.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재현한 거다. 네.
일단 경무는 이익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경무는 사실 이의 제기가 없어. 왜냐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그 마감이 그렇죠.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환자는 계속 아프고 몰려드니까 내가 지금 일은 조금 했다가 뒤에 더 많이 처리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파랑새님, 간호사 처우 너무 열악합니다. 네. 급여도 형편없어요. 그러셨는데 그 얘기 바로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일 시켰는데 돈을 얼마 주냐? 그 전에 미국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장 존경받고, 그렇죠. 아니면 가장 적게 덜 존경받는 그렇지. 이제 직업들. 연두 초록색이 좋은 거야. high, very high인데 제일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nurse. 간호사가 제일 인정받는 직업이래요. 2위가 의사야. 의사보다 높네? 오케이.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연봉이나 여러 가지 만족도를 고려한 건데, 학사 학위를 받고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 연봉 얼마입니까? 84,000이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연봉 9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쵸. 환율 1,100원만 쳐도. 근데 여기 registered nurse니까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그렇죠. 뭔가 등록된 간호사가 미국에서는 돈도 꽤 많이 받고 심지어 근사한 직업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존경도 많이 받죠. 여기 판사, 로이어, 변호사가 밑에 있어요. 저널리스트는 상당히 저널리스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간색이 높아. 어. 자, 그래서 의사협회도 일단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엔 이의가 없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근데 연봉이 어때요? 안 좋다.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한약사 그 밑이 간호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의사들도 할 말 있죠. 아니 그럼 억울하면 의대 가시든가요. 우리는 더 수능 점수 잘 나왔고요. 우리는 더 공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고 일단 주장하는 건데, 지나치게 크다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그럼 의사 연봉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PA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간호사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자, 부정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위가 뭡니까? 업무 범위가 적절하냐 물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가 훨씬 많아. 근데 왜 적절하지 않냐 물었더니 1위가 뭡니까?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 간호사가 처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죠. 우리나라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 간호사가 병원 개원이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해야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다. 이미 그게 뭐 종합병원이라고 낫고 요양병원이라고 다르고 이게 아니다. 요양병원은 왠지 느낌상 그래 뭐 간호사분들이 만성 질환자분들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히려 비중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지금? 종합병원이 더 높은 거죠. 종합병원에 간호사 의사 대체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의사 대체가 말이 돼 그러는데 바로 PA 간호사라는 겁니다. PA 이게 쉽게 말해서 그 physician assistant. 그러니까 보조 의사.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업무를 보조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뭐 루틴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PA 간호사한테 맡긴다 이런 거. 아니 예를 들면은 제가 의사야. 근데 의사가 남아 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의사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사가 저 하나야. 근데 저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막 저기서 응급 환자가 막 피 흘리고 있으면 제가 가야죠 의사면. 그쵸. 근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아유 일로 와 이러면 가야 되는데 당장 안 되니까 응급 환자 가면 어떻게? 양 간호사 저 할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드려. 어떻게 좀. 지금 저기 아프시다는데 그럼 진통제 놓을까요? 어. 그래 진통제 하나 합시다. 이 업무 영역이 불확실해진다는 게 이제 간호사 단체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심지어 삼성병원에서 이 PA 공고를 냅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뽑아가지고 손이 모자랄 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의사 역할을 해주실 간호사 오세요라고 공고를 내면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윗줄. 삼성병원 PA 간호사 채용 공고 올려서 고발당해 최근 논란이 촉발된 건 삼성 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방사선 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부터다. 그냥 용어만 이렇게 쓴 거지 처방 지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내부에 있던 분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의료계 내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다는 건 이제 항상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기관들이 이제 관행이었다, 관행적인 거였다, 뭐 그다음에 업무 범위 넘어선 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발을 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국립대병원은 다르냐 했을 때 국립대도 PA 간호사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지금. 서울대병원도 50명 넘고요. 분당 서울대 100명이 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쟁점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이 PA 간호사에게 간호사분들은 내가 PA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병원에서는 이 PA가 그 PA가 아니고 진료 지시는 의사가 다 한다. 직무 범위 안에 있다. 이게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걸면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대놓고 이제 그 채용 공고에 넣었기 때문에 고발당한 거죠. 이런 큰 병원들이 이럴 정도면 그 작은 의료기관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의료법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의사협회 주장 뭡니까 이거? 일단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의용해서 실마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아까 간호사법 법안에서는 저희가 읽어주진 않았지만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뭘로 볼 것이냐.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게 사실 뭐 보건교사로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간호사가 병원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갔을 경우에 야, 그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간호사들이 뭐 처방하고 그럼 진료하고 니네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간호협회는 반론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법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사의 지도하. 그래. 네. 지도해라 이거야. 네. 우리가 그럼 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빼진 않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돌봄수 증가에 따라서 방문 간호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부르면 가긴 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 수가 촘촘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의료 수요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돌봄이나 아니면 장기 요양 환자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충분히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렇죠.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게 사실 간호협회 측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얘기가 나오나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한번 읽어주시죠. 자,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는 간호사가 늘어나면 병원 내 환자 돌봄 공백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아니 왜 밖으로 나간다고 단정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 이제 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지만 그렇죠.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간호사 다 나갈 거다. 야, 나 그 돈 주고는 못해. 결국은 병원에서 처우 개선할 때 드는 막대한 재원 부담 이런 거 고려했을 때 병원의 간호사 더 부족해질 거다라는 거고 간호사 단체들 이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니 잘 해주면 우리가 왜 나가? 그렇지. 지금 잘 안 해주니까 우리가 나가는 아니 거 아니야? 미국처럼 9천만 원 주세요. 우리 그럼 안 나가요. 아니, 일한 만큼 받을 테니까 일한 만큼 줘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이게 PA 제도를 좀 보고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정의 교육을 통과하면 이제 그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의료 체계가 그러면 서류 작업은 오케이. 이건 뭐 서류 작업은 뭐. 네. 근데 수술의 1차 보조. 그 다음에 검사 오더. 이거 검사해 주세요. 아니 얘가 골절이 의심돼. 엑스레이 일단 찍고 오세요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약물 처방. 이런 거 이제 해열제, 항생제가 대표적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독일하고 우리가 가장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보면 국가 공인이 아니야. 공인된 아니죠. 존재가 아닌데다가 일단 뭐 서류 작업은 사실 간호사분들이 그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수술 1차 보조 같은 경우는 들어가실 수 있는 건데 검사나 약물 처방은 절대 안 되는 걸로. 근데 지금의 PA 관행이 이거를 침범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하고 이 이상도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야. 당장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아니 공인된 나라들의 격벽보다도 이미 더 하고 있으면 이거 법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간호법의 이제 개정의 필요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의료 어떤 기관의 부족 사태와 또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정원은 지금 늘리고 싶어요, 안 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직능단체의 최우선 목표가 공급을 묶어놓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그 간호조무사분들하고는 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아니 간호조무사 상황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역을 나눠놓은 거예요. 게다가 간호조무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의 어떤 진출 루트랑은 좀 분리해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직역을 수행하려면 최저 학력을 규정을 해놨었죠. 근데 이 간호조무사는 최고 학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학력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 직역에 가려면 특정한 루트를 통해야만 사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법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조무사 영역만큼은 타 직역에서 이렇게 뺏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만약에 이렇게 병원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 진출할 분야가 지역 사회로 많이 넓혀지면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포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협회 반대합니다. 간호협회에서는 우리 업무 침탈 안 해요. 처우개선은 해주고 하면 아니 니들이 잘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건데 왜 나갈 걱정부터 해? 잘 안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이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죠. 결국은 대학병원이나 의료단체는 이 간호법으로 의사들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의사수 정원 늘리기와 함께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근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의사 수를 사회적으로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의대 정원 늘리라니까 지금 그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쪽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의료 붕괴다 이거. 그러면 뭔가 와야 된다. 그럼 의사 늘리자니까 싫다며. 그럼 뭐 대안적인 거 뭐라도 해야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등 요소인데 지금 수출 깨지고 있죠. 지금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갈피를 좀 잘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슈들을 그냥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이 접하게 되면 또 민주당 세력과 뭐 국민의힘 세력이 서로 싸우나 보다. 의사협회랑 민주당 사이 안 좋잖아. 서로가 뭐 약간 뭔가 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정작 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잘 분간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국회에서 이 문제 27일 날이면 다음 주 27일? 목요일인데 아마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설령 이게 통과된다고 해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망고트리님 자극적으로 의사 간호사 대립구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근데 많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양측의 쟁점을 잘 이제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측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그렇죠. 측하고 사실 정당으로도 좀 걸리거든요. 정파적으로. 그렇죠. 근데 정파적으로 갈린다고 해서 이 사안 자체가 정파적인 사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다룰 때 이 법안은 무슨 당에서 찬성하는 법안. 이 법안을 폐기한 쪽은 무슨 당. 이렇게 갈라서면은 사실 중립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 정파적인 구도로 너무 사안을 보다 보니까 정작 본질을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이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국회에다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또 김진표 국회의장님에게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좀 워딩을 들을 때마다 좀 두루뭉술한 얘기가 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장이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이거 좀 잘 조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뭐 출신 당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이게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면 그리고 법안 자체도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사실 이게 후유증이 크게 남습니다. 그렇죠. 의장님 또 이 또 3부 요인 중에 하나로서 또 이게 나라를 위하시는 말씀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좀 민의의 용광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고트리님이 염총장님도 가시죠 영상 편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극한 드립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에 대해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주시죠. 네,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당부합니다. 네. 협상은 내가 뭘 가져오는지를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됩니다.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문제가 풀린다. 간호사분들에게 뭔가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으면 높은 임금을 주든지 짧은 근로시간을 주든지 간호사분들도 뭔가 얻고 싶으면 의사들의 어떤 권위와 전문성을 또 보장해주는 제도를 주든지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논쟁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내 자원 범위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요일, 목요일 9시 딩딩대학으로 오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딩딩 라이브. 여기까지.